셀트리온 화요일 정기주주총회가 있었습니다. 플러스 0.49% 상승이 마감이 되었고요. 제약은 마이너스 0.94%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 초반에 등락이 심했습니다만 그 이후 주총이 진행되는 동안은 큰 변동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셀트리온 오늘 아래 위 꼬리를 단 양봉의 모습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거래량은 전일에 비해서 조금 증가세지만 3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큰 변화는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사주는 3만 주 매수를 했고 외국인들은 89억의 매수, 기관들도 83억의 매수를 보였습니다. 주총이 마무리가 되었고 이제 단기적으로 남은 것은 공매도가 재개되는 부분에 대한 심리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제약은 외국인들의 2억의 매도, 기관들은 5억의 매도인데요. 주가는 음봉의 모습으로 약세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주총에서 일부 셀트리온 제약의 언급과 관련된 부분이기도 한데요. 오늘 있었던 정기주주총회에서 나온 핵심적인 이야기들 그리고 주주들과 회사 간의 질의응답 내용 가운데서도 핵심만 추려서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안건은 모두 다 통과가 됐는데요. 자본준비금 감액의 승인의 건도 통과가 됐고요. 서정진 회장의 이사 연임의 건도 통과가 됐습니다. 부의됐던 5개 안건이 모두 승인이 된 것이고요. 이번 주총에서 나온 핵심적인 내용과 질의응답 등을 정리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진펜트라와 관련해서 진펜트라의 실적이 예상보다 부진한 이유 그리고 진펜트라의 출하량 수치를 공개할 수 없느냐 요와 관련한 서진석 대표의 응답은 미국의 시스템이 단계별로 절차가 복잡해서 작년에 시간이 많이 걸렸다 이런 이야기고요. 대외 변수도 예상보다 변동폭이 컸으며 출하량은 시스템상으로 정확한 수치 제공을 위해서는 시간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진펜트라의 성공은 자신한다. 포텐 가능성에 대해서는 확신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진펜트라와 관련 김영기 대표의 이야기는요. 미국의 보험사 및 PBM 쪽에 88%까지 현재 커버가 됐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실적이 더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의료 현장, 병원과 관련해서는요. 미국의 10대 대형 병원의 80% 이상을 처방이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준비 과정이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올해는 기대해도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처방 환자 수는 25년 들어서 40%에서 50% 증가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월달, 2월달 이야기겠죠. 그리고 출하량은 올 2월달에 매주 10 내지 20%씩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진펜트라의 25년 매출 목표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시장의 컨센서스상으로 25년 진펜트라의 매출액은 2,717억으로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1분기에 대해서는 449억의 추정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장의 컨센서스는 현재 25년 진펜트라는 2,717억으로 추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나온 이야기 가운데 자본준비금 감액과 관련해서 감액 가능한 주식 발행 초과금 규모와 향후 감액 계획에 대해서 물었는데요. 신민철 사장께서 이야기하기를 총 주식 발행 초과금 약 14조 원 가운데서 합병으로 발생한 1조 4천억이 감액의 최대치다. 즉 1조 4천억은 감액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요. 이번에 감액 승인된 6,200억은 현금 배당 재원이다. 6,200억을 당장 현금 배당하는 현금 배당 규모가 아니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리고 25년 결산 배당부터 현금 배당 시에 이번에 승인된 6,200억부터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과세가 적용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6,200억 감액을 했기 때문에요. 당장 25년에 6,200억을 현금 배당 주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현금 배당을 얼마 줄지는 앞으로 결정을 해야 될 사안이고요. 참고로 24년 결산 배당은 현금 배당은 한 주식당 750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합치게 되면요. 총액으로 현금 배당이 이번에 나가는 것이 회사 입장에서는 1,537억 원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감안을 했을 때 최소한 25년 현금 배당은 이보다 많을 것이다. 왜냐하면 실적이 좋아져서 영업이익 그리고 순이익이 더 많이 나오게 된다면 현금 배당도 높여야 되는 것이니까요. 앞으로 25년 현금 배당을 얼마가 줄지는 아직은 결정된 바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 나온 익수다의 지분 관련한 보도에 대해서는요. 서진석 대표가 밝힌 것은요. 익수다 지분과 관련해서는
계약상 엠바고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언급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한 언론 보도 내용을 정리를 하면요. 셀트리온에 가지고 있던 익수다의 지분을 리가캠으로 앞으로 3년 동안 넘기는 것이죠. 왜냐하면 셀트리온은 ADC 신약 개발과 관련해서 익수다의 플랫폼, 즉 익수다의 기술을 쓰지 않고요. 피노바이오 것을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익수다의 ADC 플랫폼 기술을 안 쓰는데 지분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리가캠으로 넘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ADC 신약 임상은 4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고요. ADC 분야에서 다른 곳하고 차이점은 데이터의 양과 임상 속도가 셀트리온의 강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질의응답 내용들은 주주연대에서 질의한 내용들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주주연대는 이미 회사 측에 질의 내용들을 발송을 했습니다. 성과와 반성 부분에 있어서 서정진 공동의장의 공식적인 사과를 표명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서정진 회장은 참석을 못했죠. 이에 따라서 서진석 대표가 대신해서 사과 표명을 했고요. 그리고 김영기 부회장은 1년 더 기회를 달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25년 판매 마케팅 부분에 대한 질문에서 미국과 관련해서 제품별로 김영기 대표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단 큰 아웃라인에서 미국은 PBM들이 오리지널을 제외시키고 시밀러를 추가하는 추세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유플라이마에 대해서 추가적인 등재로 인해 가지고 26년에도 점진적인 성장이 예상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거젤만은 빠른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스테키마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발표한 코스트코 그리고 3대 PBM 쪽의 한 군데와 현재 협상 마무리 단계단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 일부 PBM에 대해서 언급을 하긴 했습니다만요. 주총에서만 이야기를 하고 그 외에서는 언급을 삼가해달라고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스테키마는 조만간 3대 PBM 쪽의 한 군데 등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펜트라에 대해서 1, 4분기 처방률 실적 상세 설명은 앞에서 미리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 다음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요. PBM의 자체 브랜드 PL과 관련해서 김영기 대표 역시 PL 전략이 앞으로의 대세라고 이야기를 했고 셀트리온은 그래서 PL 제품과 자체 브랜드 제품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현재 적극적으로 PBM과 PL과 관련된 부분도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만 밝혔습니다. 어쨌든 25년에는 미국에서의 실적 성장이 중요하고 또한 진펜트라가 이끌어야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이와 관련 회사 측에서는 착실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조 연구개발 부분에 있어서 기우성 대표가 답변을 했는데요. 생산 능력 캐파에 대해서는요. 매출이 10조 될 때까지는 충분히 생산 캐파 능력은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국내에서는 원료 의약품을 생산하는데요. 매출 10조가 될 때까지는 가능하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완제 의약품들은 해외 22개 공장에서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미국의 공장과 관련해서는 미국이 생산성만 확인이 된다면 미국 현지 공장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4월 달에 기우성 대표가 직접 미국에 갈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 분야에 있어서는요. 서진석 대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약 공동개발 작업이 이미 시작이 됐다고 밝혔고요. 시밀러 30년까지 22개 제품의 출시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다음 내용을 보시면요. 경영사업 부분에 있어서 셀트리온 바이오 솔루션과 관련해서 기우성 대표는요. 셀트리온 주주를 대상으로 해서 보유 지분율에 따라서 무상증자 시행을 할 수 있느냐는 주주연대의 질문에 대해서 법적으로 불가하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셀트리온 바이오솔루션즈는 초기 투자 비용은 셀트리온의 이익잉여금으로 투자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신규 상장이기 때문에 중복 상장에 이슈와는 관계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서진석 대표는 셀트리온 홀딩스의 건기식 사업과 관련해서는요. 해외 빅파마들도 한다는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 셀바솔 정관에 상장 시 셀트리온의 주총에서 승인을 받고 상장한다는 내용을 정관에다 포함시켜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본준비금 감액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 신한그룹 대출상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 내용으로 가보면 당장 닥쳐있는
공매도와 관련된 질의사항이었는데요. 서진석 대표는 실적 성장이 우선이다. 실적이 성장하게 되면 과거처럼 공매도 세력들이 강하게 들어오지는 못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또한 자사주 매입 소각도 지속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주들에게 보내는 대차 해지 안내문 역시 우편 발송을 시행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사 보수의 30% 자사주 지급에 대해서는 확답은 없었고 검토해 보겠다 정도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홀딩스의 나스닥 상장과 셀트리온 제약 합병과 관련한 이야기는요. 서진석 대표는 홀딩스의 나스닥 상장은 시간을 두고 진행하겠다. 급할 거 없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절차, 법적인 문제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셀트리온 제약 합병이 홀딩스의 나스닥 상장의 필수 조건은 분명히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 홀딩스의 나스닥 상장과 셀트리온 제약 합병과 관련된 부분들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보자 이런 뜻이었고요. 그 다음 테마색 지분 매각과 관련된 질의사항에 대해서 서진석 대표는요. 단기간에는 테마색 쪽에서의 매각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한다고 밝혔고요. 그리고 지난번 IMM 자산운용과 마찬가지로요. 투자업계, 뱅커들과 함께 이에 대한 대책들을 항시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주주 행오버에 대한 우려심은 당분간은 없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번 셀트리온의 34기 정기주주총회는 마무리가 됐는데요. 특별하게 새로운 내용들은 없었다고 볼 수 있고요. 경영진들은 주주들에게 주가 부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는 분위기였고요. 그리고 주총장 전체적으로는 좀 썰렁한 분위기였습니다.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들이 예년에 비해서 적었습니다. 또한 예년에 비해서도 어떻게 보면 좀 차분하게 진행됐고 마무리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주주총회를 계기로 해서 주가가 올라가기를 기다리는 것은 모든 주주의 똑같은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셀트리온의 주가는 19만 원 선을 돌파를 하지 못한 상황 하에서 횡보 상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장 31일 공매도 재개 이에 대한 눈치 보기 국면이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있겠다고 예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큰 흐름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데 특히 과거에 우리가 공매도에 대한 트라우마가 강합니다. 지금은 그때와는 회사의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와 같은 의도적인 공매도는 앞으로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어쨌든 공매도 세력 역시 실적이 뒷받침이 돼주면은요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현재 시장에서는 25년 매출액은 컨센서스상으로 4조 4,920억 원을 보고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5조의 가이던스를 제시를 한 것이고요. 영업이익은 현재 컨센서스는 1조 3,464억이고요. 영업이익률 컨센서스는 29.97%이기 때문에 합병 이전의 영업이익률로 회복한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요. 이제 이익 측면에서 이익 가치가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딩 되는 시점이 바로 25년부터다. 그래서 실적적인 측면과 비과세 현금 등을 포함한 밸류업 프로그램 또한 수급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죠. 이에 따라서 큰 흐름상으로 1차적으로는 24만 원에서 25만 원 선을 목표로 삼으면서 우리는 대응을 하자는 말씀 드리고요. 1차적인 목표 달성 이후 그 이후 상황은 또 보기로 하겠습니다. 공매도 재개 이런 부분에 대한 흔들림은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긴 흐름의 실적과 수급 측면을 보면서 우리는 대응을 하자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